안녕하세요. HIV의 리버세라닙은 표적항암제이고 엔젤스터디는 위암 적응증에 대한 클리니컬 3 임상 3상 임상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암에서의 표적항암제에 대한 자초지정 여러가지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2015년 7월 3일 뉴스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위암 새 표적항암제 2개월 연장이 갖는 의미는 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는 바로 사이람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HIV 엔젤스터디 이후에 결과 발표할 때 회사 홈페이지에 비교하는 것 중에 사이람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사이람자가 여기에 등장한 건데, 전이성 위암 표적 치료제 사이람자. 위암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완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늦게 발견하거나 진행성 위암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기에는 완치도 기대할 수 있었던 위암이 진행성 위암이 될 경우에는 생존율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치료제도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치료제가 적은 이유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표적치료제나 면역치료제의 경우에는 더 사이즈가 큰 서양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암 위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폐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위암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항암제들은 다른 적응증을 거쳐서 위암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암에 쓸 수 있는 항암제가 10가지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 항암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서양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느리지만은 우리나라는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쓸 수 있다. 왜냐? 또 그 이유 중에는 한국에 위암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요약을 하면은 서양이나 외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먼저 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게 위암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암의 비율이 높아서인지 현재 나와 있는 치료제들은 대부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치료제는 적지만 한국에서는 그 적은 치료제도 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런 점에서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약이 릴리의 사이람자, 선모명을 라무시루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이람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람자의 임상시험 결과는 기존 치료 대비 환자 생존율 OS를 2개월가량 늘렸는데 전문가들은 굉장히 높게,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사이람자는 두 가지, 단독요법, 파클레탁셀 병용요법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위암 시장에 대해서, 위암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위암에 대해서 동서양의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가 중국은 동양이죠. 미국은 서양입니다. 그래서 위암은 인종별 차이가 있는가? 자, 위암은 서양보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 발병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에서 중국에서 아파티닙을 개발하고 시판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위암 발병률이 좀 더 높으니까, 시장이 꽤 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을 볼 수 있겠고, 자,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위장 내시경 검사가 거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빈번히 시행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위암이 상대적으로 흔한 질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조기 진단율도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병률은 서양보다 동양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양보다 동양이 위암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OS 환자 생존율도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가 이제 물어봤는데, 자, 발병률도 동양이 높은데 동아시아 지역의 위암 환자들이 서양 환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국소에서 원격전이 단계로 진행되는 각 병기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보다는 동서양의 생존율에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의 치료를 병기별로 살펴보면은 아시아 지역의 생존기간이 여전히 더 길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내시경 검사 같은 조기 진단율이 높기 때문에 더 빨리 발견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병기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하지 않느냐. 서양은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OS가 생존율이 낮은 것 같지만은 단계별로 병기별로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비슷하다. 자,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고서 전이가 되고, 자, 요런 좀 말기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양보다 아시아가 생존기간이 여전히 더 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내려가서 보면요, 각 병기별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단은 아까 봤듯이 내시경 등을 통한 조기 검진율이 높기 때문에 병기 1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발전돼서 1970년대 말만 해도 국내 병기 1 비율이 20%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015년이죠.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병기 1 비율이 60에서 70%다.
그리고 60에서 70%는 조기검진에서 진단이 되는 거잖아요. 조기검진에서 진단이 되면은 100%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암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기 1에서 발견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100% 완치가 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수술은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수술 안 하고 또 내시경 하다가 그냥 내시경으로 일부를 절제하면은 위 기능도 살리고 굉장히 짧게 끝나고 환자의 삶의 질도 더 좋아집니다. 조기 진단해서 병기 1에서 발견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병기 2랑 병기 3으로 진행된 다음에 발견하는 건데, 자, 이때는 이제 수술이 들어가죠.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바로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수술요법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조기 진단도 많이 발전해 있고 수술요법도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다면은 병기 1, 2, 3까지는 어느 정도 서구에 비해서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 서구는 이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의사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와서 수술법을 배워가지고 시행해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수술하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병기가 같은 조건에서 이 같은 치료법을 적용하면은 동서양에 관계없이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조기 진단이 시급한 상황이죠. 조기 진단만 잘하면은 생존율에서는 뭐 동양이 더 유리하다고 아까 말했지만은 그런 거 없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차이가 나는 건데, 자, 바로 병기 4. 병기 4에 가면은 재발이나 진행성 위험의 경우에는 일단 서구보다는 아시아가 생존기가 더 깁니다. 자, 과거에는 약이 없었지만 이제는 국내에도 약이 보급이 됐다. 이때는 이제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리보세라닙도 위암 3, 4차. 그러니까 거의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암제를 쓰는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그와 관련해서 시판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기 1에서는 조기 진단으로 발견하느냐, 발견하면은 내시경으로 곧장 제거해서 100%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자, 병기 2, 3에서는 조금 더 커졌죠. 수술적 치료를 얼마나 잘하느냐. 자, 병기 4에서는 기존의 약과 새로운 약을 얼마나 잘 써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느냐가 관건이다. 자, 병기 4에서는 치료가 아니라 이제는 보호하느냐라고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그때부터는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완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같은 약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위암 1, 2차에서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수술로 완치가 되니까. 그런데 병기가 4기 정도까지 넘어가면은, 자, 이때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위암에서 표적항암제 HIV 리보세라닙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위암 발병률은 서양보다 동양에서 더 높다. 그래서 아마도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아파티닙을 위암 적응증으로 먼저 시판을 받았잖아요. 다른 적응증보다. 그 이유가 동양에서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조기 진단율도 서양에 비해서 동양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2015년만 해도 지금 60%가 넘어가죠. 그리고 각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병기 1에서 발견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시경으로 일부 절제하면은 100% 완치가 되고요. 자,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병기 2랑 병기 3은 이것도 수술을 잘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기 1, 2, 3까지는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자, 병기 4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는 얼마나 약을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자, 엔젤 스터디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은 다른 것들은 완전 간해가 별로 없었죠. 완전 간해가 거의 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엔젤 스터디에서 리보세라닙은 완전 간해가 2명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기 4기 말기 가까이 가면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리보세라닙은 완전 간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돼서 완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완전 간해랑 완치랑은 엄밀하게 보면은 의미는 다릅니다. 보통 5년 완전 간해가 유지가 되면은 뭐 완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래서 위암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고, 자, 이어서 뒤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더 많거든요. 이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